천하제일 마가 검붉은 흑살마검의 파동을 유지한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그가 딛는 걸음마다 평원의 흙바닥이 거무죽죽하게 물들어갔다. 무기가 부러진 도사가 손바닥을 펼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자랑하던 순리의 고리도 결국 현경의 절대적인 파괴력 앞에서는 한 조각 나무 막대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구나. 명우는 피로 물든 왼쪽 어깨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오른손에 쥔 부러진 목검 칼자루를 가볍게 쥐어 보였다. 날은 이미 날아가고 손잡이 부근만 뭉툭하게 남은 초라한 형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볕 그을린 얼굴에는 절망이나 두려움의 자취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단전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힌 듯 그의 깊은 호흡선이 평원의 사방 심리 전체로 맑고 청량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형체에 얽매여 있었군. 칼날이 멀쩡할 때는 그 작은 나무 막대기의 궤적 안으로만 대기의 흐름을 구겨나오려 했어. 부러지고 나니 비로소 세상 모든 공간의 틈새가 칼끝으로 보이는구나. 명운이 텅 빈 왼손 바닥으로 허공의 바람을 슬그머니 어루만졌다. 그의 정결한 비단도복 자락을 향해 황야를 맴돌던 서늘한 산바람이 부드러운 호를 그리며 감겨들었다. 평원에 널린 수많은 잔디 풀잎들과 잘게 부서진 흙먼지들이 명운이 내쉬는 정밀한 호흡에 맞춰 일제히 미세하게 진동했다. 화경의 단계를 아득히 넘어서서 천지 만물과 자신의 기혈을 완벽하게 하나로 융화시키는 지극의 경지. 자연경의 만물지검이 평원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개화하는 순간이었다. 산 위 주망대에서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난간을 움켜쥐고 있던 남궁년이 마른 눈물을 훔쳐냈다. 도사님의 기운이 꺾인 게 아니야. 오히려 저 넓은 평원 전체가 도사님의 단전이 되었어. 형체 없는 검선이 대지 위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구나. 천하제일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변화에 본능적인 서늘함을 느꼈다. 명우는 여전히 피를 흘리며 헐렁하게 서 있었지만 현경에 도달한 그의 해안으로 바라본 명운의 존재는 이미 한 명의 무인이 아니었다. 바람이자 헬기였고 평원을 채운 풀잎 그 자체로 확장되어 있었다. 얄팍한 속임수로 무의를 가장하지 마라. 만물이 칼이 된다 한들 내 현경의 검기를 뚫을 수는 없다. 천하제일마가 양손을 휘두르며 흑살 마검의 필살 궤적을 사방으로 폭발시켰다. 공간의 호흡을 쪼개며 사선으로 떨어져 내리는 무겁고 맹렬한 기운의 다발들. 명우는 부러진 칼자루를 쥔 채 소요유 보법으로 평원의 지축을 가볍게 미끄러졌다. 아이고 어르신, 대장간에서 달군 쇳덩이만 칼인 줄 아시면 곤란합니다. 바람 한 줄기, 흩날리는 먼지 하나도 순리를 담아 짚어내면 상대의 숨통을 겨누는 예리한 검날이 되지요. 명운이 짧은 칼자루로 허공에 유연하고 커다란 태극의 원을 그리자 평원의 황야에 휘날리던 수만 장의 풀잎과 흙먼지들이 일제히 청명한 도기로 화하여 천하제일마의 마검 다발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날카로운 새소리가 아닌 숲이 울부짖는 듯한 깊고 조화로운 파동이 평원을 휩쓸었다. 만물지검의 맑은 검선은 천하제일마가 쏟아낸 파멸적인 기운의 결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 거대한 파괴력을 허공에 부드럽게 흩뿌리며 무력화시켰다. 부러진 칼자루 하나로 현경고수의 맹공을 완벽하게 조율해내는 도가의 신기 앞에 천하제일마의 검은 흑포 자락이 맑은 바람의 기운에 밀려 크게 뒤흔들렸다. 평원의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수만 개의 풀잎들이 청명한 검선으로 깨어나자 천하제일마의 어깨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본교가 10만 대군과 평생을 바쳐 도달한 현경이다. 고작 한 줌 흙바람 따위에 굴복할 줄 아느냐? 천하제일마의 두 눈동자에서 핏빛 안건이 터져나왔다. 그가 쥐어짜낸 것은 단순한 단전의 마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수명과 기혈마저 태워단 한 번의 찰나에 쏟아붓는 파멸의 궁극오의, 멸세의 검이었다. 그가 서 있던 대지가 수십 장 깊이로 가라앉으며 하늘의 먹구름을 통째로 끌어내린 듯한 거대하고
맹렬한 흙검기가 평원의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가르며 떨어져 내렸다. 부드럽게 흘려내기엔 그 거대한 위세와 압도적인 중압감이 공간 자체를 완전히 지뭉개고 있었다. 산이 조망대의 대사형 명진과 남궁년이 절망 어린 탄식을 삼켰다. 허나 그 파멸의 궤적 바로 밑에 선 명호는 부러진 목검자루를 거두며 텅 빈 두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쳐 올렸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속을 다 태우면서까지 힘을 쏟아내시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지요. 명훈의 두 팔이 대기의 흐름을 타듯 아주 느리고 유연하게 둥근 태극의 원을 그렸다. 무지막지한 흙검기가 명훈의 텅 빈 품속으로 쇄도한 그 찰나 요란한 파열음은 울리지 않았다. 명훈은 적의 에너지를 밀어내거나 튕겨내지 않았다. 물결이 큰 바위에 부딪히는 대신 깊고 넓은 바닷속으로 스며들듯 천하제일마가 쏟아낸 파괴적인 기운의 중심축을 정밀하게 짚어내어 자신의 맑고 텅 빈 단장 궤적 안으로 고스란히 유입시킨 것이다. 이게 무슨 내 심검을 통째로 빨아들이다니. 천하제일마의 눈매가 경악으로 크게 찢어졌다. 명운의 하얀 도복자락이 폭풍을 맞은 듯 맹렬하게 부풀어 올랐다. 적의 억센 내력이 몸 안을 난도질하며 신형을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가 그리는 태극은 찰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천지의 지축을 디딘 듯 굳건한 신형 위로 천하제일마가 토해낸 흉포한 마기가 태극의 궤적을 따라 유려하게 소용돌이쳤다. 사악한 기운을 깨끗이 정화하여 만물의 청명한 기운으로 되돌려 놓는 묘리였다. 남이 준 선물을 꿀꺽 삼키면 도둑놈이지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명운이 팽이처럼 상체를 가볍게 틀며 펼쳐진 오른손 바닥을 천하제일마의 사선 정면을 향해 부드럽게 밀어넣었다. 천하제일마가 내리쳤던 멸세흑검의 파괴력에 명운이 품고 있던 만물지검의 순결한 자연기운이 더해져 두 배로 증폭된 거대한 빛의 파동이 솟구쳐 나갔다. 억지로 짓누르는 힘이 아닌 천지의 조화가 빚어낸 순리의 일격이 천하제일마의 흑포를 정면으로 관통했다. 현경을 지탱하던 천하제일마의 호신마기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의 주위에 맴돌던 무형의 심검들이 맑은 도기에 흩어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커윽! 천하제일마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사지의 기혈이 완전히 순리 앞에 동화되어 무장해제된 그는 비틀거리다 평원의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쿵 꿇고 말았다. 황야를 뒤덮고 있던 짙은 먹구름이 단숨에 갈라지며 환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피로 젖은 어깨를 으쓱이며 헐렁하게 집신을 털고 있는 어린 도사 앞에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마왕이 완벽하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다. 먹구름이 거친 평원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무릎을 꿇은 천하제일마의 떨리는 등판을 비추었다. 그의 입가에서는 끊임없이 검붉은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깎아올린 현경의 무의와 절대적인 자부심이 고작 20의 남짓한 어린 도사의 텅 빈 궤적 앞에서 씻은 듯이 부서져 내린 것이다. 교주님, 저만치 전차 부근에서 대기하던 마교 7대 호법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려 했다. 멈춰라. 천하제일마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핏대를 세워 호령했다. 현경의 기백은 흩어졌으나 그 목소리에 감긴 수정의 위엄만은 여전히 맹렬했다. 호법들은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무르르 떨었다. 천하제일마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명운을 마주보았다. 피로 젖은 왼쪽 어깨를 쥐고 서 있는 도사의 표정은 조금 전 마검을 맞받아칠 때와 다름없이 유쾌하고 담담한 반달 미소 그대로였다. 승자의 오만함이나 적을 멸시하는 살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어찌 내 목을 베지 않느냐. 천하제일마의 목소리가 몹시 갈라져 있었다. 나는 내 도관을 짓밟고 천하를 피로 물들이려 했던 자다. 지금 내 호흡선을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힘을 길러
이 흙밭을 찾아올 줄 모른다. 명훈이 끝이 잘린 목검 자루를 가볍게 털어내며 껄껄 웃었다. 아이고, 어르신, 지금도 뼈마디가 쑤셔서 숨쉬기 힘드실 텐데 무슨 또 오르막길을 오를 걱정을 하십니까? 힘을 억지로 뭉쳐서 남을 때리는 짓은 한번 겪어보셨으면 그 무모함을 아셨을 텐지요. 명호는 쪼그려 앉아 천하제일마의 눈높이에 맞췄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게 어디 원한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자연의 순리가 흘러가는 길목을 억지로 막아서니 홍수가 나고 돌풍이 부는 법이지요. 어르신도 이제 뭉친 기운을 풀고 식솔들이랑 따뜻한 밥 나눠 드시면서 편하게 사십시오. 칼 쥐고 서 있는 것보다 그게 100번은 더 든든합니다. 천하제일마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무의 극이라 여겼던 현령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천지를 넉넉하게 품어내는 끝없는 넓이와 조화였다. 내 억센 쇳덩이로는 저 도사가 품은 맑고 너른 바람을 영원히 뵐 수 없구나. 내가 진 것이다. 천하제일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신형이었지만 그의 굳어있던 흉중에서 지독하게 뿜어져 나오던 살기가 눈 녹듯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뒤를 돌아 서쪽 황야를 가득 메운 10만 대군을 직시했다. 전군 들으라. 천하제일마의 사자후가 무당산 아래 평원 끝까지 장엄하게 울렸다. 본 마교는 오늘부로 중원과의 무투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대결전의 맹약에 따라 우리는 10만 병수를 이끌고 본래의 자리인 척박한 세회로 물러날 것이며 다시는 중원의 지맥을 탐내거나 산문을 밟지 않을 것이다. 교주님, 독고철을 비롯한 호법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천하제일마의 단호한 손짓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병기 자루를 걷어들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까만 개미떼처럼 평원을 메우고 있던 10만 대군이 썰물처럼 서쪽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대기를 짓누르던 살기가 완전히 거치고 무당산 주봉을 향해 상쾌하고 천명한 풀냄새가 깃든 바람이 불어왔다. 와, 아하. 삼위 조망대와 태극전 앞마당을 지키고 있던 칠성 동맹의 고수들과 사용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내고 마교를 굴복시킨 무당파 진전제자를 향한 찬사였다. 남궁련은 참았던 숨을 내쉬며 옥색무복 자락을 쥐고 평원을 향해 빠르게 돌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떠나가는 마교의 군세를 멀거니 바라보던 명훈이 늘어진 왼팔을 꼭 누르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이고, 폼 잡느라 참았더니 어깨가 욱신거리네. 대사연이 빚어준 만두나 먹으면서 낮잠 좀 자야겠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한야 한가운데서 어린 도사의 넉살 좋은 웃음소리가 맑은 하늘 위로 기분 좋게 흩어지고 있었다. 천하제일마가 이끌던 10만 대군이 서쪽 황야 너머로 완전히 꼬리를 감추자 무당산 주봉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치고 맑은 볕이 비쳐들었다. 우리가 이겼다. 무단파 도사가 천하를 구했다. 태극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정파연합군을 고수들과 사형제들이 얼싸안으며 승리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사흘 밤낮을 피비린내와 살기 속에서 지새운 무인들은 부러진 칼자루를 바닥에 던지며 눈물을 훔치거나 주저앉아 껄껄 웃었다. 그 소란스러운 축제의 한가운데 명우는 태극전 앞 170번째 돌계단 끄트머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마왕의 열쇠 궤적을 온몸으로 받아낸 탓에 하얀 비단 도복은 찢겨져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부러져 짧아진 목검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온몸의 뼈마디가 제멋대로 춤을 추네. 당분간은 사부님이 아무리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도 주방 찬장 밑에서 낮잠만 자야겠어. 남궁년이 옥색 무복자락을 흩날리며 계단 아래에서부터 다급히 뛰어 올라왔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명운의 젖은 어깨를 확인하자마자
금세 붉게 물들었다. 도사님, 상처가 깊습니다. 어서 대전 안으로 들어가 문기조식을. 아이고 소저, 뼈는 안 상했습니다. 그냥 대장간 앞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쇳가루 좀 뒤집어 쓴 기분이지요. 명운이 넉살 좋게 손을 저으며 웃어 보일 때였다. 참으로 장하오. 천하제일도의 위명이 정녕 헛되지 않았소이다. 우렁차고 호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계단을 밟고 올라왔다. 금빛 용이 수놓아진 화려한 비단포를 두르고 배곡자루가 달린 보검을 찬 사내. 이번 마교 침공에 맞서 정파 연합맹의 맹주를 자처하며 맹이군을 이끌었던 황보 가문의 가주 황보천이었다. 황보천은 감격에 겨운 얼굴로 명운의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맞잡아 흔들었다.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무당의 참된 진인을 몰라봤소. 교주를 세외로 쫓아내고 무림의 정기를 바로 세웠으니 이는 사해팔방이 길이 기억할 위협이오. 아이고, 맨주 어르신이 칭찬을 다 하시니 쑥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연소저랑 편하게 유람이나 다니고 싶어서 손 좀 쓴 것뿐이지요. 명운이 헐렁한 총극을 부리며 고개를 숙이는 찰나 황보천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좁아졌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황보천의 흉중에는 지극히 탁하고 독한 탐욕의 살기가 일렁이고 있었다. 어리석은 도사놈, 마교와 뼈를 깎는 혈전을 치르느라 온몸의 기혈선이 바닥을 드러냈구나. 내가 수십 년간 혈영맹을 뒤에서 조종하며 정파와 마교를 서로 물어뜯게 만든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마교 수뇌부가 물러나고 늙은 허도진인도 지쳐있는 지금 너만 숨통을 끊어내면 중원의 지배권과 보민의 비록은 온전히 내 차지가 된다. 황보천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꾸며내며 명운의 등 뒤편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군요. 본 맹주가 지닌 금창약으로 급히 지혈부터 합시다. 황보천의 오른손이 품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끝에서 꺼내든 것은 약통이 아니었다. 형체조차 흐릿할 만큼 얇고 예리하게 베려진 도끼가 시퍼렇게 서린 일촌 길이의 절면 비수였다. 단전에 호흡이 무너져 있는 자연경 고수의 사열을 정확히 뚫어내면 어떤 신의조차 살려낼 수 없는 맹독의 칼날이었다. 남궁연이 명운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고개를 숙인 틈을 타 황보천의 입가에 잔혹한 비웃음이 걸렸다. 천하제일검의 이름은 내 맹주의 비석 아래에 곱게 새겨주마. 황보천의 손목이 소리 없이 솟구쳤다. 그의 정교한 왜곡 내력이 비수 끝에 집중되며 방심한 채 앉아있는 명운의 등판 한가운데 척추 중심 명문혈을 향해 맹렬한 궤적을 그으며 파고들었다. 도끼가 서린 일촌 비수가 명운의 도복 등판을 가르고 뼈점에 닿기 직전이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명운의 등판 기혈이 태극의 둥근 원을 그리며 파도처럼 출렁였다. 힘으로 비수를 튕겨낸 것이 아니었다. 척추 주변에 근육과 대기의 호흡을 물결처럼 비틀어 황보천이 쏟아낸 맹렬한 찌르기의 각도를 미세한 사선으로 미끄러뜨린 것이다. 비수 끝은 명운의 살점 대신 헐렁한 겉옷 자락만을 허망하게 가르고 돌계단 틈새에 박혀버렸다. 이럴 수가. 황보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혈이 바닥났어야 할 도사가 등 뒤의 암습을 보지 않고도 유연하게 비껴낸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아이고, 맹주 어르신. 명운이 쪼그려 앉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곁 그을린 뺨 위로 늘 흐르던 장난기 어린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겨울날 깊은 산중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다. 마교 양반들이 평원에서 흙먼지 날릴 때는 뒤쪽 사졸들 틈에 꽁꽁 숨어 계시더니 마당 청소가 끝나니까 숟가락부터 얹으러 오셨군요. 겉으로는 비단포를 두르고 의로운 척을 하지만 뼛속까지 풍기는 악취는 혈영맹 부맹주 단사유와 판박이야. 수십 년간 사마회도를 조종해서 무림을 쥐어 흔들려던 진짜 흑날이 바로 이 양반이었군. 네, 내 놈이 어떻게. 당황한 황보천이 급히 품에서 두 번째 독침 다발을 꺼내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이 움직이기도 전에
명운의 신형이 바람을 타듯 부드럽게 솟구쳤다. 명운은 상처 입은 왼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오른손 검지와 중지만을 가볍게 모아주었다. 그 손끝이 허공에 정교한 반원을 그리며 쇄도하는 황부천의 오른팔 팔꿈치를 살포시 툭 건드렸다. 요란한 타격음은 없었다. 하지만 태극의 흐름이 깃든 정묘한 맞다음 한 번에 황부천의 상체를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내력이 사정없이 역류해버렸다. 크아! 황부천의 비명이 터지며 쥐고 있던 보검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건방진 도사놈, 내 혈마신공의 쓴맛을 보아라. 이성을 잃은 황부천이 맹주의 가면을 완전히 집어던졌다. 그의 온몸에서 검붉고 탁한 사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명운의 목줄기를 향해 소나기를 뻗었다. 평소 정파 무인들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혈연맹 비전의 끔찍한 마공이었다. 남궁년이 청풍검을 쥐고 뛰어오르려 했지만 명운의 걸음이 한 호흡 더 빨랐다. 명운은 소요유 보법으로 황구천의 도끼서린 소나기를 물 흐르듯 흘려낸 뒤 적의 품 안쪽 가장 깊숙한 사각지대로 스치듯 파고들었다. 하늘을 속이고 민초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대가가 고작 비수 한 자루라니 맹주님 계산법이 참으로 헐렁하십니다. 명운에 모아진 두 손가락 끝이 사곰을 끌어올리느라 우방비로 열려있던 황보천의 배꼽 아래 단전 중심 지점을 가볍게 툭 짚었다. 억지스러운 파괴력을 쑤셔넣지 않았다. 자연의 맑은 순리를 담은 한 가닥 태극도기가 유려한 흐름을 타고 황보천의 단전 깊은 곳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을 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항아리에 작은 구멍이 뚫리듯 황보천의 흉중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솔 내력이 단숨에 빗장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아, 안 돼. 내 단전이 내 수십 년 공력이. 황보천이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돌계단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토록 자랑하던 혈마신공의 기운이 맑은 도기에 의해 완벽히 감화되며 무인으로서의 기열이 영원히 닫혀버린 것이다. 평범한 노인으로 전락한 그는 공포와 허탈감에 휩싸여 덜덜 떨기만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합군 고수들과 무림맹 인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몰려들었다. 계단에 떨어진 도끼 서린 절명 비수와 황부천의 몸에서 흩어지는 잔여마곰의 기운이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황부천이 혈영맹의 진짜 배우였다니. 우리를 마교의 칼바지로 쓰고 뒤에서 무림을 집어삼키려 한 위선자였구나. 분노한 무인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명우는 헐렁하게 걷어붙인 소매를 툭툭 털며 남궁년을 돌아보았다. 아이고, 마당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치웠으니 이젠 진짜로 밥 먹으러 가도 되겠지요, 소저? 계단 바닥에 쓰러져 앓는 소리를 내는 한부천을 개방 제자들이 끌고 내려가자 태극전 앞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맴돌았다.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던 천하 각파의 수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명운을 향해 폭권을 취하며 허리를 숙였다. 선두의 선소림, 고머대사와 화산 백동현, 농림 맹호체주, 맹대호까지 우렁찬 목소리를 모았다. 도사님의 신묘한 도법과 통찰이 아니었더라면 중원무림은 마교의 칼날과 위선자의 비수에 뼈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머대사가 합장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한부천이 죗값을 받게 되었으니 정파 연합을 이끌 영도자가 비어 있습니다. 도사님께서 천하 무림인의 뜻을 모아 새 무림 맹주의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맹주로 모시겠습니다. 수백 명의 고수들이 계단 아래로 무릎을 꿇으며 외친 외침이 무당 주봉을 흔들었다. 천하제일도의 실력자이자 무림의 은인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는 열화 같은 열망이었다. 하지만 계단 끄트머리에 쪼그려 앉아 부러진 목검을 귀에 긁적대던 명운의 얼굴은 마교교주의 멸세의검을 마주했을 때보다 100배는 더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아, 아이고, 어르신들,
지금 엉뚱한 사람 잡을 일 있습니까? 명훈이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다. 제가 우리 사부님이 쥐어주려던 도간장문인 오깅도 서류더미 무서워서 내던지고 도망친 놈입니다. 그런데 무린맹주라니요? 그 자리에 앉으면 무당산 문서뿐 아니라 사회팔반 문파들 싸움박질 진정서, 재무문적, 파손 보수 청구서까지 하루에 수백 장씩 날아올 게 뻔한데 저보고 붓대 잡고 과로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맹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리를 그척였다. 아니, 도사 나으리 천하를 호령하는 무린맹주 자리요. 서류일이야 밑에 행정일보는 똑똑한 양반들 시키면 되지 않소. 에이, 대호 형님, 세상을 참 편하게 보십니다. 밑에 사람 시켜도 결국 마지막 결제 도장 찍는 건 맹주 몫이지요. 도장 잘못 찍었다가 나중에 돈통 비면 덤터기 쓰는 게 그 자리 아닙니까? 전 절대 못합니다. 명운의 단호하고도 철없는 외침에 계단 아래 무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천하제일마와 싸울 때조차 물러서지 않던 진인이 서류 결제라는 단어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만도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무당 장문인이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고모대사, 저놈, 성정을 아직도 모르시겠소. 억지로 자리에 앉혀봤자 사흘도 안 돼서 창문 넘고 도망칠 놈이여. 천하를 구한 공로는 훌륭하나 맹주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위인이니 그만들 거두시오. 사부님 말씀이 천번만번 맞습니다. 명훈이 얼른 맞장구를 치며 남궁현의 옥색 옷자락 뒤로 쏙 숨었다. 무린맹일은 여기 사료 깊으신 소림 대사님이나 화산 양반들이 알아서 잘 나눠서 하십시오. 저는 연소저랑 비구름 거친 감호로 놀러갈 짐 싸야 해서 이만 빠지겠습니다. 명훈은 폭언을 취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남궁련의 손목을 잡고 태극전 뒤편 담벼락을 향해 주랭맘을 쳤다. 도사님, 남들 다 보는 앞인데 체면을 좀. 체면 챙기다 맹주 도장 쥐게 생겼습니다. 소저, 일단 뛰십시오. 당황히 얼굴을 붉히면서도 명운의 보폭을 맞춰 함께 달리는 남궁련의 모습에 계단 아래 엎드려 있던 각파의 수장들은 결국 멍한 표정을 짓다가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무림의 여몸을 맹주로 모시려던 거창한 대관식은 서류더미가 끔찍하게 싫다며 연인의 손을 잡고 냅다 도망치는 헐렁한 도사의 소돔으로 왁자지껄하게 끝을 맺고 있었다. 왁자지껄했던 축제와 맹주추대 소동이 지나가고 무당산 주봉에 맑고 고요한 밤바람이 찾아왔다. 태극전 안쪽 장문인 처소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창틀 사이로 스며든 은은한 달빛이 묵직한 오동나무 책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책상 정중앙에 삐뚤빼뚤하게 먹을 묻혀 쓴 투박한 서신 한 장과 끝이 쪼개진 목검 칼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문구멍 소리와 함께 하얀 수염을 기른 무당 장문인이 뒷짐을 진 채 처소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앞으로 다가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지에는 헐렁한 제자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한 유쾌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사부님, 저 막내 명훈입니다. 낮에 어르신들이 쫓아오실까봐 짐부터 부랴부랴 쌌습니다. 장문인 자리도 도망쳤는데 천하무린 문서까지 떠안으면 제 수명이 반토막 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산 밑에서 주워온 핏덩이를 이만큼 틔워주시고 참된 도의 호흡을 가르쳐주신 은혜는 평생 강호를 유람하면서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쇳덩이 마왕 양반이랑 부딪히며 부러진 제 10년지기 막대기는 사부님 책상 위에 두고 갑니다. 그게 제 대신 도관을 지키는 셈 쳐주십시오. 추신 주방 셋째 천장 맨 밑바닥 항아리 뒤편에 대사형 몰래 구운 비법 육포 3개를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꼰대 사형들한테 들키지 마시고 사부님 혼자 야식으로 드십시오. 착한 막내는
2만 년 소저랑 놀러갑니다. 이 녀석 떠나는 마당까지 육포 타령이라니. 장문이는 편지를 내려놓고 부러진 나무 칼자루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어루만졌다. 비록 겉모습은 철없고 헐렁해 보여도 그 누구보다 무당의 순리를 깊이 꿰뚫고 천하를 살려낸 대견한 제자였다. 장문잉의 눈가에 따스하고 맑은 이슬이 맺히며 허허로운 웃음소리가 처소 안에 부드럽게 울렸다. 그래, 서류더미 냄새나는 이 좁은 산꼭대기가 너 같은 놈을 어찌 담겠느냐. 사방천지가 내 도가니니 마음껏 논일다 오거라. 같은 시각 우당산 산문 앞 170번째 돌계단. 어깨의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동여맨 명운이 가벼운 보침을 메고 헐렁하게 기지개를 켰다. 그 바로 옆에는 옥색 무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정한 청풍검을 찬 남궁년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사부님께 인사는 제대로 드린 겁니까? 아이고, 얼굴 뵈면 또 대사형 굴러서 빗자루 몽둥이 찜질하실까봐 편지만 예쁘게 남겨뒀습니다. 유포 선물까지 챙겨드렸으니 참으로 기특한 제자 아닙니까? 명운이 껄껄 웃으며 남궁년을 향해 오른손을 쑥 내밀었다. 자, 연소저. 이제 쇳소리도 없고 서류 도장도 없는 세상입니다. 어디부터 구경할까? 남궁년은 더 이상 가문의 책임이나 엄숙한 체면에 얽매인 얼음장 같은 소가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운의 볕 그을린 손바닥을 자신의 따스한 손으로 굳게 마주 잡으며 환하고 아름답게 미소 지었다. 도사님의 썰렁한 농담만 덜 들을 수 있다면 발길 닿는 곳 어디든 좋습니다. 아이고, 제 농담이 얼마나 순리적이고 조화로운데요. 섭섭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잡은 손을 흔들며 무당산 돌계단을 가볍게 내려섰다. 소요요 보법을 닮은 그들의 경쾌하고 편안한 발걸음이 은은한 달빛 아래 뻗어있는 드넓은 강호의 밤길 위로 기분 좋게 녹아들고 있었다.